유튜브하는 비스트 스트렝스 그분이 최고의 준비 운동은 본 운동 웜업이라고 하시면서 예시를 표범인과 치타도 몸을 안 푼다 했던 인스타 게시물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거는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육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준비 운동, 그 준비 운동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제가 제일 좀 관심 있는 게 MAT라 그래서 머슬 액티베이션 테크닉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올바른 준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머슬 액티베이션 테크닉이 쉽게 생각하면 어떤 근육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근육이 사용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가슴 근육을 대신해서 어깨 근육이라든지 전거근이라든지 광배근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대신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은 가슴 운동을 막 열심히 해도 가슴에 자극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준비 운동을 예를 들어서 가슴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웜업으로 빈봉으로 막 100개, 200개를 해요. 이런다고 웜업이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근육 활성화가 만성적으로 떨어진 사람은 그거를 이제 제대로 컨트롤 해주지 못하면은 그 근육의 활성도는 그냥 만성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한테 운동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떤 근육에 자극이 잘 안 들어와요. 어디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되게 높은 확률로 그 근육의 밸런스, 근육이 액티베이션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증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올바른 웜업이라는 거를 배워보는 게 좋다. 터질라 내추럴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그 땅 튜브를 보고 몇 주 전부터 터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지금 질문이 많이 왔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터질라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땅 튜브에서 터질라라는 분을 다루고 나서 그거를 저도 보니까 와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내추럴이든 내추럴이 아니든 떠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추럴이든 내추럴 아니든 큰 상관없다. 어차피 보디빌딩은 몸 좋은 새끼가 짱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중량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거는 재능이에요. 재능. 그러니까 약을 쓴다고 중량이 그렇게 다뤄지는 게 또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터질라 같은 그런 유전자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은 높이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디빌딩 팬 입장에서 그렇죠.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 친구가 보디빌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을 하는 친구라면 그런 되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씨 좀 도전하는 거지. 인생 뭐 있어. 안 그래요? 인생 뭐 있어? 도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게 진짜 저는 제일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어설프게 내추럴 이런 거 가지고 요즘에는 내추럴 장사 잘 안 돼요. 이미 1세대 내추럴 장사 하던 분들이 내추럴로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추럴로 포장해서 나오는 2세대, 3세대 나 내추럴이에요 하면서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1세대 내추럴을 선호하는 친구들처럼 잘 될 가능성이 너무 낮으니까 차라리 아싸리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올림피아 도전을 하는 거죠. 박재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 스폰도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길로 저는 개인적으로 터질라라는 사람이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친구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미 스테로이드 썼으면은 그건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진짜로 자기가 내추럴이라면 그 상태에서 이제 스택이 들어가면 분명히 굉장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터질라라는 그 친구 그 선수가 선수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시합은 많이 안 뛰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터질라라고 하는 그분이 프로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IFBB 프로에 도전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은 와 진짜 멋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이블 오버그립으로 풀업하면 어깨 아픈데 보통 일어나요. 안 아파야죠. 자 모든 분들 운동할 때 통증이 동반된다. 지금 운동을 족같이 하고 있는 게 1번이에요. 내가 어디가 아파 운동할 때 운동을 족같이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제1원칙. 운동을 할 때 아프면 관절이 아프면 근육이 아픈 건 괜찮아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파. 이건 되게 운동을 잘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팔 운동을 하는데 팔꿈치가 아파. 운동을 지금 족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일단 그 동작을. 안 아픈 방향을 찾아요. 안 아픈 방향을. 일단 1번. 그래도 모르겠으면 운동 전문가를 찾아가서 내 근육의 밸런스를 보세요. 한번. MMT 정도를 할 줄 아는 트레이너라면 매뉴얼 머슬 테스팅 정도를 할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다른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트레이너 정도라면 근육의 밸런스를 찾아줄 거예요.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를 찾으면 웬만하면 운동할 때 통증이 안 생깁니다. 지금 대부분 혼자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통증 씨야 내가 팔꿈치 아프고 어깨 아픈데 존나 조지고 있어. 그럼 이제 병원 가겠지.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 운동하지 마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고 가야지. 진짜 이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유튜브 뭐 이렇게 전화 뭐 다른 운동 공부하는 친구들 유튜브에 가서 아씨 운동하는데 팔꿈치 아파요.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근육을 테스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운동할 때 아프면은 동작도 못 봤잖아요. 어떻게 얘기해? 아프면은 씨발 하지 말라 그러지 어떻게. 터질라는 진짜 말이 안 돼. 몸보다 수행 능력하고 원활함이 무슨 몇 달 만에 시바렘 되는 거 보고 저도 마찬가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는 재능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질라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게 일반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구나 보면 알잖아요. 와 저거 씨발 약마저도 힘들다라는 걸 내가 약을 써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로이더가 봐도 저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약을 썼든 안 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분들은 뭔가 높은 단계로 가면은 진짜 훨씬 더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강고님은 트레이너 겸 화술가임. 말을 재밌게 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요즘에 흑자일스님 채널을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데 흑자일스님을 보면은 와 진짜 이 말을 재밌게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능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껴. 막 내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런 건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냥 말 자체를 재밌게 하는 거는 저는 센스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고 씨나 뭐 흑자일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입을 터는 게 예술이야. 로이더는 높은 확률로 로이더를 알아볼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런 거 없죠. 아니 로니 콜먼 내추럴 시절 그 몸을 보세요. 로니 콜먼이 내추럴일 때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이 내추럴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세상에는 진짜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더가 로이더를 알아볼 수도 없고 스테로이드 강의 영상을 앞으로 이제 더 만들어서 스테로이드 강의 영상 자체도 이제 온라인 PT 컨텐츠로 지금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근데 부작용 파트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부터 사실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알고 이제 약물에 관한 것들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약물이 있고 어떤 그런 기전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릴 건데 약물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도핑 테스트에 감지가 되는 게 하루가 안 가는 약물들이 있어요. 도핑 감지기가 극도로 짧은 약물들. 예를 들어서 약을 썼는데 다음 날이면 안 걸려. 이런 약도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약을 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지 내 말은. 잡을 수도 없어. 그런 사람들 잡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잡는 거 자체가. 그런 것만 골라서 쓰는 애들을. 그리고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올림픽에서 아니 약물의 효과가 씨발 막 뒤진다며. 약물 쓰면은 막 운동 능력이 막 30% 40% 막 2배씩 좋아진다며. 근데 올림픽을 봐봐요. 약물 걸리는 애들이 얼마나 나와. 모든 종목에서 약물에 걸리는 애들이 나오거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 약물 걸리는 애들이 1등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모든 유전자에 극한으로 가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게 올림픽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이더는 로이더를 알아볼 수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 전기차 주식 존에 오르고 있어요. 제가 주식할 때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오르는 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육만 키울 게 아니라 이 자산도 키워야 돼요. 근육만 키우면 안 돼. 근육은 그냥 이제 관상용으로 그냥 재미로 키우는 건데 아니 씨발 주식이나 이런 자산을 키워야지 내 미래가 보장이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뭔 놈의 씨발 근육만 키워 맨날. 자산도 키우셔야 돼요. 자산을 키워줘야지 그게 노후에 나를 살려줄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차 산업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기차 산업이 수소차에 의해서 역전될 수도 있다라는 이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미래로 갈수록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거는 사실 변화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뭔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죠. 테슬라 떨어졌을 때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 전기차 파트 떨어졌을 때 저한테 질문 주셨던 분들, 씨발 지금 박앤세일이니까 사라. 박앤세일이니까 사라.
이 얘기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그리고 저도 샀어요. 테슬라 100달러까지 떨어졌었잖아. 저도 120달러, 130달러, 150달러 물타기를 했어.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짧게 안 봐요. 지금 씨발 전 세계 전기차가 몇 프로나 돼요? 10%? 전기차 지금 전 세계 차량 중에 점유율이 10% 될까요? 근데 그 전기차 점유율이 한 70%까지만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 약간 지금 시기가 저는 이때랑 비슷하다고 봐요. 삐삐 들고 다니다가 삐삐를 들고 다니다가 핸드폰이 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삐삐 안 쓰고 핸드폰 쓰잖아. 그 시기랑 저는 지금이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환경 때문에 씨발 막 지구도 아프대는데 언제까지 내연기가 차 탈 거냐고. 한동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쇼츠나 영상 국회의원이랑 대화하는 거 보면 스트레스 굉장한데 잘 이겨내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장관님! 지금 장관님 한동훈 빠입니다. 한동훈 빠기 때문에 좋게 볼 수밖에 없죠. 팩트로 조지고. 일단은 여태까지 그런 스타일의 장관이 없었죠. 정치인이 질문을 하면 여태까지의 장관들은 아니 씨발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좌빨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농락당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여태까지 장관들이. 근데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특징이 좌빨의 프레임 안에서 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프레임을 깨버려. 그러니까 팩트로 조지면서 그 프레임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한동훈 장관이 존나 멋있는 겁니다. 진짜 차기 대통령은 확실하죠. 저도 무한 지지입니다. 윤성빈님 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터질라 그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터질라라고 하는 분도 수행 능력이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괴물 같은 유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윤성빈님도 똑같은 거죠. 유전자가 괴물이야.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제가 그 윤성빈 선수를 보고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 윤성빈 씨 영상 중에 야구 영상이 있었어요. 야구 영상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공 던지기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투수의 공 던지기 있죠. 이 투수의 공 던지기는 어렸을 때부터 회전근개가 굉장히 고도로 발달해야지 공을 빠르게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이 돼서 하면 절대로 프로 수준, 선출 수준의 그 구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야구 선수 투수들의 상완 골두, 상완 골두가 이거거든요. 이 상완 골두, 얘가 상완 골두예요. 팔뼈의 머리. 이게 일반적으로 투수는 정상인의 상완 골두보다 30% 정도가 더 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견갑하고 상완 골두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여기에 엄청난 회전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저항이 돼서 저 상완 골두가 커지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당연히 회전근개부터 연부 조직들도 다 굉장히 강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지 공을 빠르게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윤성빈 씨 그 야구 영상 보고 존나 깜짝 놀랐던 게 공을 처음 던지는데 110이 나와. 와 씨. 나는 그거 보고 와 이거 씨발 진짜 괴물이구나. 이거 인간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야구공을 던져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00kg, 그러니까 세 자리, 이 세 자리를 일반 사회인 야구에서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100kg를 내가 던지기도 진짜 어려워. 근데 하물며 그 공을 처음 던지는 사람이 110을 던졌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말이 안 되는 내용.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괴물이기 때문에 뭐 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약 꽂고 올림피아 가자. 올림피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